할머니, 이 통장 잔고가 혹시 잘못 찍힌 거 아니에요? 수백억이 들어있는데요. 72세 박금자 할머니는 지난달 은행에 갔다가 직원한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 20대 때는 시장 좌판에서 생선을 팔았던 분이에요. 대학은커녕 중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고요. 남편이 일찍 돌아가셔서 애 셋을 혼자 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서울에 건물 5채를 가지고 계시고 손주들 대학 등록금은 물론이고 유학비까지 다 대주십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도 젊었을 때 열심히 살았는데 왜 통장은 항상 텅 비어 있을까? 60 넘으니까 이제 돈 모으는 건 포기해야 하나? 절대 아닙니다. 60세를 넘기면 오히려 돈의 흐름이 완전히 달라지는 시기가 옵니다. 체력으로 버는 시대는 끝났지만 선택과 태도로 버는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박금자 할머니가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있잖아요. 나한테 특별한 비법 같은 거 없어요. 그냥 딱 4가지만 바꿨을 뿐이에요. 그 4가지를 바꾼 순간 돈이 모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통장에도 똑같은 변화가 시작됩니다. 첫 번째, 지출을 줄이는 게 아니라 돈의 흐름을 바꾸는 법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 넓은 인맥보다 깊은 관계가 왜 돈을 부르는지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 나이가 핑계가 아니라 배움이 자산이 되는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네 번째, 기분이 아니라 숫자로 결정할 때 돈의 누수가 확 줄어듭니다. 이 4가지는 박금자 할머니만의 비밀이 아닙니다. 60대 이후 재물복이 터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아직도 저축 좀 하세요 라고만 말하는 재테크 유튜버들한테 속지 마세요. 진짜 부자 할머니들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알게 됩니다. 왜 어떤 사람은 60 넘어서 돈이 모이고 어떤 사람은 평생 모아도 텅 비는지. 그 차이는 딱 4가지 뿐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지출을 줄이지 마세요. 흐름을 바꾸세요. 첫 번째 특징부터 말씀드릴게요. 재물복 터지는 사람들은 절대 돈을 아끼는 데만 집중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경로당에서 만난 두 분의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69세 김순희 할머니는 매달 생활비 30만 원으로 버티십니다. 전기세 아끼려고 여름에도 선풍기만 틀고요. 장 볼 때도 할인 전단지를 꼼꼼히 챙기시죠. 돈 아껴야지, 노후 자금 모아야지. 이게 입버릇입니다. 그런데 통장에 돈이 얼마나 모였을까요? 10년 동안 아껴서 모은 돈이 고작 800만 원이었습니다. 반면에 같은 나이 67세 정명숙 할머니는 어떨까요? 이분은 매달 생활비로 70만 원을 쓰십니다. 김순희 할머니보다 2배 이상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통장 잔고는 어땠을까요? 무려 8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똑같이 10년을 살았는데 왜 이런 차이가 생긴 걸까요? 박금자 할머니가 딱 잘라 말씀하셨습니다. 있잖아요. 돈은 아끼는 게 아니라 길을 바꿔야 해요. 무슨 뜻일까요? 김순희 할머니는 모든 지출을 무조건 줄이려고만 하셨어요. 손주가 할머니, 학원비 좀 도와주세요. 해도 돈 없어 하셨고요. 친구가 같이 등산 모임 가자 해도 돈 아까워서 못 가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주와의 관계도 멀어지고 친구들과도 점점 안 만나게 되셨죠. 결국 정보도 끊기고 기회도 사라진 겁니다. 반면에 정명숙 할머니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손주 학원비는 기꺼이 도와주셨습니다. 대신 손주 옷이나 장난감 사달라는 건 딱 잘라 거절하셨어요. 옷은 내가 알바해서 사. 할머니는 내 미래에만 투자한다. 친구들과 등산 모임은 꼬박꼬박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무의미한 술자리나 화투파는 절대 안 가셨어요. 사람 만나는 건 투자야. 시간 낭비하는 건 손해고. 이게 바로 차이입니다. 김순희 할머니는 돈의 양을 줄이려고 하셨고요. 정명숙 할머니는 돈의 방향을 바꾸신 겁니다. 같은 돈을 써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10년 후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박금자 할머니도 똑같이 하셨답니다. 시장에서 생선 장사할 때 번 돈으로 뭘 하셨을까요? 옷 사거나 맛있는 거 먹는 데는 한 푼도 안 쓰셨어요. 대신 부동산 경매 공부하는 학원비는 아깝지 않게 내셨습니다. 이 돈은 나한테 100배로 돌아올 거야. 실제로 그렇게 됐죠. 경매로 첫 건물을 사셨고 그게 지금의 수백억 자산이 된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박금자 할머니가 실제로 쓰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지출을 딱 3가지로 나누는 겁니다. 첫 번째, 나한테 돌아오는 돈. 교육비, 건강관리비, 관계 유지비가 여기 들어갑니다. 이건 아끼면 안 돼요. 두 번째, 당장 필요한 돈. 식비, 교통비, 공과금이 여기 들어갑니다. 이건 적당히 관리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감정으로 쓰는 돈. 충동구매, 허세 소비, 스트레스 소비가 여기 들어갑니다. 이건 무조건 차단하셔야 해요. 백화점 세일한다고 해서 안 입을 옷 사는 거, 그거 감정으로 쓰는 돈이에요. 손주한테 잘 보이려고 비싼 선물 사주는 거, 그것도 감정이에요. 박금자 할머니 말씀이 이렇습니다. 돈은 거짓말 안 해요. 감정으로 쓰면 흩어지고 전략으로 쓰면 모여요. 그러니까 지출을 줄이는 게 아니라 흐름을 바꾸셔야 합니다. 같은 돈이라도 어디로 흘러가느냐가 10년 후를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 밤부터 당장 해보세요. 지난달 쓴 돈을 꺼내서 3가지로 분류해보는 겁니다. 나한테 돌아온 돈인지, 당장 필요한 돈인지, 감정으로 쓴 돈인지. 그럼 보입니다. 내 돈이 어디로 새고 있는지가. 넓히지 마세요. 관계를 튼튼하게 만드세요. 두 번째 특징 말씀드릴게요. 재물복 터지는 사람들은 절대 사람을 많이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좀 의외죠? 경로당에 가보면 이런 분들 계세요. 명함을 주머니에 가득 넣고 다니시면서 사람만 보면 저 뭐 하는 사람인데요 하시는 분들요. 68세 이영자 할머니가 딱 그런 분이셨습니다. 골프 모임도 나가시고 등산 모임도 나가시고 봉사 모임도 나가시고요. 한 달에 새로 만나는 사람이 20명은 넘으셨어요. 인맥이 재산이야. 이게 이분 입버릇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필요할 때는 어땠을까요? 딸이 사업 자금이 필요해서 엄마, 아는 분 중에 투자해줄 사람 없어요? 물어봤을 때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명함은 100장 넘게 모았는데 진짜 도움을 청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넓게만 알고 깊이는 몰랐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70세 최순자 할머니는 어떠셨을까요? 이분은 친구가 딱 3명이십니다. 중학교 동창 한 분, 옛날 직장 동료 한 분, 교회 권사님 한 분. 30년 넘게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만나셨어요. 밥도 같이 드시고 고민도 나누시고 서로 집에도 놀러 가시고요. 그런데 3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 권사님이 최순자 할머니한테 조용히 말씀하신 거예요. 순자야, 우리 동네에 건물 하나 나왔는데 괜찮은 것 같아. 나도 하나 살 건데 너도 같이 살래? 그 정보로 최순자 할머니는 건물을 사셨고요. 지금 그 건물 가치가 3배로 올랐습니다. 박금자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있잖아요. 사람은 숫자가 아니에요. 관계의 깊이가 돈을 부르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명함 100장 가진 사람과 진짜 친구 3명 가진 사람 중에 누가 더 부자일까요? 당연히 진짜 친구 3명입니다. 경제적인 기회라는 게 어디서 올까요? 사람한테서 옵니다. 그런데 그냥 아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 신뢰하는 사람한테서 오는 거예요. 박금자 할머니도 똑같은 경험을 하셨답니다. 시장에서 생선 장사하실 때 단골 손님이 있으셨어요. 74세 윤미경 할머니라는 분인데요. 20년 넘게 박금자 할머니한테만 생선을 사가셨던 분이에요. 어느 날 윤미경 할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답니다. 금자야, 우리 아들이 건물 경매 일하는데 괜찮은 물건 하나 나왔어. 관심 있으면 같이 가볼래? 그게 박금자 할머니 인생의 전환점이 됐습니다. 첫 건물을 그렇게 사신 거예요. 만약에 박금자 할머니가 단골 손님을 소중히 안대하셨다면 어땠을까요? 그냥 돈만 받으면 되지 하셨다면요? 그 기회는 절대 안 왔을 겁니다. 깊이 있는 관계는 돈보다 강력한 자산이에요. 이게 진짜 재물복의 비밀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관계의 밀도를 높이셔야 합니다. 새로운 사람 10명 만나는 것보다 지금 있는 사람 3명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게 중요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고요? 첫 번째, 한 달에 한 번씩 꼭 연락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 이것만 물어봐도 관계는 이어집니다. 두 번째, 상대방의 고민을 기억하세요. 지난번에 무릎 아프다고 했는데 좀 나았어. 이런 거요. 이게 진짜 관계의 깊이를 만듭니다. 세 번째,
조건 없이 먼저 도와주세요. 나중에 도움받으려고 이런 마음 말고요. 진짜 도움이 필요할 때 자연스럽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나한테도 도움이 돌아옵니다. 박금자 할머니 말씀이 이렇습니다. 관계의 밀도가 곧 기회의 밀도예요. 넓게 하는 건 의미 없어요. 지금 당장 휴대폰을 꺼내보세요. 연락처에 저장된 사람이 몇 명인가요? 100명, 200명. 그 중에서 진짜 깊은 관계는 몇 명인가요? 내가 힘들 때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인가요? 오늘부터 새로운 사람 만나려고 애쓰지 마세요. 지금 있는 사람 3명만 제대로 만나보세요. 그게 60대 이후 재물복을 부르는 두 번째 비밀입니다. 이 핑계 대지 마세요. 배움을 멈추지 마세요. 세 번째 특징 말씀드릴게요. 재물복 터지는 사람들은 절대 나이를 핑계로 배움을 멈추지 않습니다. 나이 먹어서 이제 새로운 거 배우기 힘들어. 이런 말 안 하세요. 65세 한영숙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2년 전까지만 해도 스마트폰을 못 쓰셨어요. 문자 보내는 것도 아들한테 도움을 받으셨고요. 인터넷 뱅킹은 꿈도 못 꾸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손주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할머니, 카톡 좀 배우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한영숙 할머니는 그날부터 매일 30분씩 손주한테 스마트폰을 배우셨어요. 카톡 보내는 법, 사진 찍는 법, 유튜브 보는 법까지요. 그러다가 우연히 재테크 유튜브를 보게 되셨답니다. 이렇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그때부터 한영숙 할머니는 주식 공부를 시작하셨습니다. 주민센터에서 하는 무료 재테크 강의도 다니시고요. 유튜브로 주식 투자 영상도 매일 보셨어요. 처음에는 100만 원으로 시작하셨답니다. 잃어도 괜찮아. 이게 공부비야. 3개월 동안 실패도 많이 하셨어요. 20만 원 잃기도 하시고 10만 원 잃기도 하셨죠. 그런데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잃었는지 알면 다음엔 안 잃어. 1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100만 원이 300만 원이 됐습니다. 지금은 1,500만 원을 굴리시면서 매달 50만 원씩 수익을 내고 계세요. 65세에 스마트폰 배운 게 1년 만에 월급이 된 겁니다. 만약에 나이 들어서 뭘 배워 하고 포기하셨다면요. 지금도 아들한테 용돈 받아 쓰고 계셨을 거예요. 박금자 할머니도 똑같습니다. 70대 지금도 부동산 공부를 계속하고 계세요. 있잖아요. 세상은 계속 바뀌어요. 10년 전 방식으로 하면 망해요. 실제로 작년에 부동산 세법이 바뀌었을 때요. 박금자 할머니는 혼자서 세무사 사무실까지 찾아가셨답니다. 선생님, 이번에 바뀐 세법 좀 설명해 주세요. 제가 공부 좀 해야겠어요. 세무사가 깜짝 놀랐대요. 할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 이런 걸 직접 공부하세요? 박금자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하셨답니다. 72살이에요. 그래서 더 공부해야죠. 내 돈 지키려면요. 그 공부 덕분에 세금을 500만 원이나 절약하셨대요. 배움은 나이가 아니라 태도예요. 배우려는 사람한테는 돈이 따라와요. 생각해보세요. 60대 이후에 새로운 걸 배운다는 게 쉬운 일일까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눈도 침침하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고요. 그런데 재물복 있는 사람들은 그걸 핑계로 안 삼아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지금 안 배우면 10년 후는 더 힘들어. 지금이 제일 젊을 때야. 실제로 그렇습니다. 65세에 배우는 것과 75세에 배우는 것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부터 작은 배움 하나씩 시작하시면 됩니다. 거창하게 학원 다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첫 번째, 유튜브로 하루 10분만 공부하세요. 재테크, 부동산, 주식, 연금, 뭐든 좋습니다. 매일 10분이 1년이면 60시간이에요. 두 번째, 주민센터나 도서관 무료 강의를 찾아보세요. 요즘은 시니어를 위한 무료 강의가 정말 많거든요. 스마트폰, 컴퓨터, 재테크 다 가르쳐줍니다. 세 번째, 실패를 배움으로 바꾸세요. 주식하다가 돈 잃었어요? 왜 잃었지? 이걸 분석하시는 겁니다. 그럼 다음엔 안 잃어요. 박금자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정적인 자산은 지식에서 시작돼요. 아는 게 돈이에요. 경로당에 가면 두 부류가 있답니다. 하나는 요즘 세상 너무 빨라서 따라갈 수가 없어 하시는 분들이고요. 또 하나는 요즘 세상 재미있어.
배울 게 많아 하시는 분들입니다. 10년 후에 누가 더 부자일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나이가 많다는 건 경험이 많다는 뜻이에요. 거기에 새로운 지식까지 더하면 무적입니다. 오늘 밤부터 당장 시작하세요. 유튜브 켜서 60대 재테크 검색해 보는 겁니다. 딱 10분만 보시면 됩니다. 그 10분이 10년 후 당신의 통장 잔고를 바꿔놓을 겁니다. 기분으로 쓰지 마세요. 숫자로 결정하세요. 네 번째이자 마지막 특징 말씀드릴게요. 재물복 터지는 사람들은 절대 기분으로 돈을 쓰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71세 조미란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아들이 셋 있으셨어요. 큰아들이 어느 날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엄마, 나 사업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3천만 원만 빌려주세요. 꼭 성공해서 갚을게요. 조미란 할머니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흔들렸어요. 우리 큰아들이 평생 고생만 했는데 이번 기회는 꼭 잡아야지. 엄마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도와주겠어. 그래서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돈 3천만 원을 선뜻 꺼내셨습니다. 숫자는 한 번도 안 보셨어요. 사업 계획서도 안 물어보셨고요. 성공 가능성도 확인 안 하셨습니다. 그냥 내 아들이니까 이 마음 하나로 주신 거예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6개월 만에 사업은 망했고요. 3천만 원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조미란 할머니는 지금도 생활비가 부족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세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감정으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69세 서영희 할머니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분도 아들한테 똑같은 부탁을 받으셨어요. 엄마, 나 가게 하나 차리려고 하는데요. 2천만 원만 도와주세요. 서영희 할머니는 이렇게 대답하셨답니다. 알았어. 근데 엄마한테 사업 계획서 좀 보여줄래? 어떤 가게인지, 손님은 얼마나 올지, 수익은 언제부터 나는지. 아들이 깜짝 놀랐대요. 엄마, 그런 것까지 보시게요? 당연하지. 내 돈이잖아. 숫자를 봐야 판단을 하지. 아들이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 왔어요. 서영희 할머니는 그걸 꼼꼼히 보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이 자리는 유동 인구가 적어. 그리고 초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엄마 생각엔 성공하기 힘들 것 같은데. 아들이 화를 냈대요. 엄마는 왜 이렇게 계산적이세요? 그냥 믿어주시면 안 돼요. 서영희 할머니는 단호하게 말씀하셨답니다. 믿는 건 마음이고 투자는 숫자야. 엄마는 내가 실패하는 걸 보고 싶지 않아. 결국 그 사업은 안 하셨고요. 대신 서영희 할머니가 직접 더 나은 자리를 알아보셨어요. 유동 인구도 많고 초기 비용도 적은 곳으로요. 1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가게가 대박이 났습니다. 아들은 매달 300만 원씩 벌고 있고요. 서영희 할머니한테 용돈까지 드리고 있답니다. 이게 바로 차이입니다. 조미란 할머니는 감정으로 결정하셨고요. 서영희 할머니는 숫자로 결정하신 겁니다. 박금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있잖아요. 사랑과 돈은 완전히 달라요. 사랑은 마음으로 주지만 돈은 머리로 줘야 해요. 실제로 박금자 할머니는 50년 동안 가계부를 쓰고 계세요. 하루도 빠짐없이요. 오늘 뭐 샀는지, 얼마 썼는지, 왜 샀는지를 매일 적어요. 그러면 보인답니다. 어디서 돈이 새는지, 어디에 돈을 더 써야 하는지가요.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해요. 감정은 거짓말을 하지만요. 실제로 작년에 이런 일이 있으셨답니다. 지인이 박금자 할머니한테 부동산 투자 제안을 했어요. 금자 씨, 이 건물 완전 좋아요. 지금 안 사면 후회해요. 나도 살 거예요. 박금자 할머니는 흔들리셨을까요? 전혀요. 좋은 것 같긴 한데 내가 일주일 동안 숫자 좀 볼게. 그리고 답할게. 일주일 동안 뭘 하셨을까요? 그 건물 주변 임대료를 다 조사하셨어요. 공실률도 확인하시고요. 향후 개발 계획도 알아보셨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숫자가 안 맞았어요. 임대 수익률이 2%밖에 안 나왔거든요. 박금자 할머니는 투자를 안 하셨습니다. 6개월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 건물에 투자한 사람들이 다 손해를 봤어요. 공실이 늘어나고 건물 가격도 떨어졌거든요. 만약에 박금자 할머니가 그냥 좋은 것 같으니까 하고 투자하셨다면요?
지금 몇 천만 원을 날렸을 겁니다. 감정 대신 근거로 움직일 때 돈의 누수는 자연스럽게 줄어들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부터 가계부를 쓰기 시작하세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공책 한 권만 있으면 돼요. 첫 번째, 오늘 쓴 돈을 다 적으세요. 커피 한 잔도, 버스비도 다 적는 겁니다. 두 번째, 왜 샀는지를 간단히 적으세요. 배고파서, 친구 만나서, 기분 좋아서. 이렇게만 적어도 충분해요. 세 번째, 한 달에 한 번씩 돌아보세요. 감정으로 쓴 돈이 얼마인지, 정말 필요한 돈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럼 신기하게도 지출이 줄어듭니다. 박금자 할머니 말씀이 이렇습니다. 숫자를 보면 욕심이 사라져요. 그리고 돈이 모이기 시작해요. 아들이 도와달라고 할 때, 친구가 투자하자고 할 때, 백화점에서 세일한다고 할 때요. 기분으로 결정하지 마세요. 한 번만 멈춰서 숫자를 보는 겁니다. 이게 정말 필요한가? 숫자가 맞나? 이것만 확인해도 60대 이후 재물복은 확 달라집니다. 참, 마무리 60대 이후 재물복의 진짜 비밀. 자, 지금까지 60대 이후 재물복 터지는 사람들의 4가지 특징을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지출을 줄이는 게 아니라 흐름을 바꾸는 것. 돈을 어디에 쓰느냐가 10년 후를 결정합니다. 두 번째, 인맥을 넓히는 게 아니라 관계를 튼튼하게 만드는 것. 깊이 있는 관계가 기회를 불러옵니다. 세 번째, 나이를 핑계 대지 않고 배움을 멈추지 않는 것. 지식이 곧 자산입니다. 네 번째, 기분이 아니라 숫자로 결정하는 것. 감정 대신 근거로 움직일 때 돈이 모입니다. 박금자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있잖아요. 나는 특별한 운을 타고난 게 아니에요. 그냥 불리한 습관을 하나씩 정리하고 유리한 방식으로 살았을 뿐이에요. 시장 좌판에서 생선 팔던 할머니가 어떻게 수백억 자산가가 됐을까요? 머리가 좋아서? 아닙니다. 운이 좋아서? 그것도 아닙니다. 딱 4가지를 바꿨을 뿐이에요. 돈의 흐름을 바꾸고, 관계를 소중히 하고, 배움을 멈추지 않고, 숫자로 결정한 것. 이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고 계세요. 나이 들었으니까 이제 늦었어. 어차피 내 팔자는 이런 거야. 절대 아닙니다. 60대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체력으로 버는 시대는 끝났지만 지혜로 버는 시대가 시작되는 겁니다. 박금자 할머니는 72세 지금도 매일 공부하고 계세요. 10년 후에도 나는 부자로 살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도 배우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 없어요. 오늘 밤 딱 한 가지만 바꿔보는 겁니다. 지난달 쓴 돈을 꺼내서 3가지로 분류해보세요. 나한테 돌아온 돈인지, 필요한 돈인지, 감정으로 쓴 돈인지. 그럼 보입니다. 내 돈이 어디로 새고 있는지가. 그리고 내일은 또 다른 한 가지를 바꿔보는 겁니다. 연락처에 있는 친구 한 명한테 전화해보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 이것만 물어봐도 관계는 깊어집니다. 모레는 유튜브를 켜서 60대 재테크 검색해보세요. 딱 10분만 보면 됩니다. 이렇게 하루에 한 가지씩만 바꿔도 1년 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차이는 조용하지만 압도적인 격차를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70대에 건물주가 되고요. 어떤 사람은 70대에도 생활비 걱정을 합니다. 그 차이는 운이 아니라 선택이에요. 오늘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10년 후를 결정하는 겁니다. 박금자 할머니의 마지막 한마디를 전해드릴게요. 돈은 거짓말 안 해요. 당신이 어떻게 사는지를 정확히 보여줍니다. 지금부터라도 바꾸세요. 60대는 늦은 게 아니라 제일 좋은 때예요. 여러분의 통장에도 수백억은 아니더라도 편안한 노후를 보낼 만큼의 돈이 모이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나는 오늘부터 이것 하나를 바꿔보겠다 하고요. 여러분의 선택 하나가 10년 후 당신의 인생을 바꿀 겁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